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공통 영역 1번부터 22번까지 풀었고, 이제 오늘은 예시문항 선택 과목 중에서 확률과 통계 23번부터 30번까지 8개 문항을 풀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23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평균을 구해라. 자, 이항 분포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지? np지, np. 그러니까 80 곱하기 8분의 1. 그래서 얼마다? 10.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24번 볼게요. 이항 정리죠.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써야 되겠지. 6cr 하고 x의 5제곱에 r제곱,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6cr이고요. x의 5r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두 개를 곱해서 더할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r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나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가 되도록 하는 r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7r-12가 2가 돼야 돼요. 그럼 r은 얼마였다? 2였다 라는 거죠. 그럼 x제곱의 개수는 6c2가 되는 거죠. 그러면 6c2는 얼마지? 그러면 얘는 15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25번 문제를 볼게요. 25번.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여사건과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자, 배반 사건이고 A의 확률이 이거고 PA 곱 B의 여사건의 확률이 7분의 2일 때 PB를 구해라. 자, 이게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PA 여사건 곱 B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런 뜻이 될 거고, 얘는 B 차집합 A, 이런 B와 A의 차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본 공간 안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B에서 A를 뺀 것이 확률이 0이라는 건 지금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고, 지금 첫 번째 조건에 A가 2분의 1이니까 자, 이만큼은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자, 요거는 또 무슨 뜻이 될까요? 자, 요거는 A에서 B를 뺀 거야. 자, A에서 B를 빼면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7분의 2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PB의 값을 구하라. 그럼 PB는 요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전체 PA 2분의 1에서 요만큼 7분의 2를 빼면 요 부분이 나오겠죠. 요 부분이. 그럼 이 값은 얼마다? 14분의 통분하면 7 마이너스 4. 그래서 14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배반 사건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x가 50 이하일 때 확률이 이거이다. m의 값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구하라. 자, 그러면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자, 여기가 m인데 지금 50 이하일 때가 0.2119니까 50이 여기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만큼의 값이 얼마다? 0.2119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필요하니? 지금 이 부분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0.5에서 0.2119를 뺀 거지. 0.2119.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0.2881 이렇게 되니까 0.8 표준화 됐을 때 0.8,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0.8이라는 거지. 표준화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표준화된 값을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Z는 얼마가 돼? 시그마분의 표준 편차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평균을 뺐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0.8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50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m은 얼마가 될까요? 58이다. 그래서 평균은 58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6번이었네요. 자, 다음 27번을 봅시다. 27번은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 자, x가 1, 2, 3, 4고 이거일 때, 자, 정역하고 공역이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F1, F2, F3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K가 1, 2, 3일 때 요거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조건을 여기다 써보면 F1은 F4가 아니다. 그리고 F2도 자 F2도 F4가 아니다. 그 다음 F3도 F4가 아니다. 그러니까 F4가 어떤 값을 고르게 되면 F1, 2, 3은 전부 다른 값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기가 크게 어떻게 결정될까? F4가 어떤 값을 고르느냐에 따라서니까 F4가 1을 고르는 경우, 2를 고르는 경우, 3을 고르는 경우, 뭐 4를 고르는 경우에 대해서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그림은 그려놓을게요. 자, X가 1, 2, 3, 4 이렇게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니까 1, 2, 3, 4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얘인 거야. 자 얘가 누굴 고를까? 얘가 누굴 고를까에 따라서 지금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야 됩니다. 자 문제 풀기 편하게 가의 조건을 밑에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 F1, F2, F3 이 값이 3, F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풀 거예요. F4가 1인 경우 자 F4가 1이 되면 자 얘가 1이 되면 자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F1, F2, F3 세 개는 뭘 고를 수 있냐면 뭘 고를 수 있는 거야. 얘가 1이면 2나 3이나 4를 골라야 되는데 2, 3, 4를 가지고 F1, F2, F3을 더해서 3보다 큰 경우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와도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경우가 세 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3파이 3 그래서 총 27가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F4가 1인 경우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F4가 2가 되는 경우야. 자 F4가 2면 F1, 2, 3은 뭘 고를 수 있냐면 1하고 3하고 4 중에서 골라야 되고 그 값 3개를 더했을 때 F4가 2니까 얘가 2인 경우죠. 6보다 큰 경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6보다 큰 경우는 굉장히 많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얘네들 가지고 1, 3, 4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는 27가지인데 그 중에서 6보다 작은 경우를 고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111 이렇게 오면 만족하지 않죠? 6건을 고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3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때 조심할 건 F1, F2, F3의 값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113이 될 수 있고 131이 될 수 있고 311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얘가 나열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고요. 얘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총 27가지에서 4가지 여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총 27가지에서 마이너스 4가지. 그래서 총 23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F4가 2인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F4가 얼마인 경우를 할까? 3인 경우를 해보겠죠. 자, F4가 3인 경우. 자, F4가 3이 되면 F1하고 F2하고 F3은 1이나 2나 4를 골라야 됩니다. 그럼 이때 요 세 녀석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3, 9보다 큰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9보다 큰 경우는 몇 개 안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자. 1 하나하고 4 2개 이렇게 하면 9가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는 1, 2, 4 이런 건 안 되니까 1은 이제 못 쓰고 2,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4,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4만 3번 선택하는 경우.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1, 4, 4니까 얘네가 일렬로 나열돼서 F1, 2, 3의 값을 정하는 거니까 이게 나열되는 게 세 가지고요. 얘도 나열되는 선택되는 게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만족하는 게 7가지 뿐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7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 몇 가지 경우냐 그랬으니까 F4가 1인 경우가 27가지 그 다음 23가지 그 다음 7가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27 더하기
23 더하기 7 이렇게 되니까 총 5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해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한 3개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그 합이 3의 배수일 확률. 그러니까 짝수라는 전제하에 짝수이면서 3의 배수 1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맞죠? 표현이 잘못됐네요. 자, 이 경우를 구하는 게 이게 이제 전체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짝수라는 전제하에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경우를 계산하시면 이제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1부터 10까지의 수가 있어. 1부터 10까지의 수에서 3개를 뽑을 때 짝수가 되려면 이제 먼저 1, 3, 5, 7, 9 이렇게 홀수 5개 2, 4, 6, 8, 10 이렇게 짝수가 5개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전체가 짝수인 경우는 짝수가 무조건 하나 있으면 되지. 짝, 홀, 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뭐 있을까? 짝수가 2개인 경우가 있겠지. 짝, 짝, 홀 그리고 전부 짝수인 경우 이렇게 있으면 돼요. 짝수라고 썼네. 짝, 짝, 짝 이렇게 되면 되는 경우지. 자, 그러면 짝수인 경우는 뭐야? 그러면 5개의 짝수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고요. 그리고 홀수인 경우 그러면 5개의 홀수 중에 2개를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될까? 5개의 짝수 중에 2개를 뽑고 5개의 홀수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이 경우가 같겠죠. 곱하기 2. 그 다음 짝짝짝은 뭐야? 5개의 짝수 중에 3개를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5 곱하기 10 곱하기 2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110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전체 경우는 110가지로 결정이 된 거고, 자, 근데 이들 중에서 짝수 중에서 3의 배수인 경우 합을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부터 10까지의 수를 3의 배수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수, 1인수, 2인수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는 1, 4, 7, 10 이렇게 될 수 있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건 2, 5, 8 이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가 3인 건 3, 6,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나머지가 1인 경우고 얘가 나머지가 2인 경우고 얘가 나머지가 0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봐봐.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그냥 3의 배수 3개를 뽑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자, 나머지가 지금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요걸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 나머지가 1인 것을 3개를 뽑으면 무조건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겠죠. 나머지가 3이 되니까 또 나눠지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2인 애를 3개 뽑으면 나머지가 6. 그러니까 또 그것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또 나머지가 0인 애들 3개 뽑으면 또 3의 배수가 되겠죠.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하나 뽑아. 1 뽑고 2 뽑고 3 뽑아도 뭐가 돼요?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할 거야. 여기서 나머지가 0인 애들 3개를 뽑을 겁니다. 자, 나머지가 0인 애들을 3개 뽑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머지 자, 나머지가 0인 애들을 3개를 뽑을 거야. 그게 얼마야? 3C3.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머지가 1인 애들 3개를 그냥 뽑을 거야. 그러면 4C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게 네 가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건 짝수여야만 하잖아. 짝수인데 더했을 때 3의 배수인 경우를 찾는 거니까 처음에 나머지가 0일 때는 3, 6, 9 이거 3개를 그냥 뽑는 거니까 6이 짝수기 때문에 무조건 곱했을 때 짝수인 경우면서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지.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근데 나머지가 1인 경우 여기서 4개에서 3개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그럼 봐봐. 무조건 짝수는 4하고 10이니까
이 4하고 10이 무조건 한 번쯤은 들어가겠지. 4개 중에 3개를 뽑으라 그러면 1, 4, 7. 그럼 곱하면 짝수. 4, 7, 10 곱하면 짝수. 10, 7, 1 이래도 짝수.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만족하니까 4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2인 녀석을 3개를 그냥 뽑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2, 5, 8 이렇게 뽑는 거니까 그냥 얘는 3, C, 3. 그래서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나머지가 1인 경우 하나랑 2인 경우 하나랑 0인 경우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1인 경우 하나를 뽑으면 뽑는 경우는 그냥 4C1이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2인 경우는 3C1일 것이고 나머지가 0인 경우를 뽑으면 3C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곱했을 때 짝수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겠지. 예를 들면 여기 홀수 1하고 7 둘 중에 하나를 뽑거나 그리고 여기서 얘 하나를 뽑거나 그리고 여기서 3이나 9를 뽑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1, 7 중에 하나 5 뽑고 3이나 6 이렇게 뽑게 되면 뭐가 돼요? 3의 배수이긴 하지만 조건에 짝수라는 전제에 위배되니까 그 경우가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빼자는 거지. 1이나 7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와 5를 뽑는 경우 그 다음에 3하고 9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36가지 마이너스 4가지니까 3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찾는 전체 경우 특정한 사건은 1, 4, 1, 32 이렇게 되니까 총 30 몇 가지가 될까요? 8가지가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110이니까 정답은 110분의 38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약분하면 55분의 19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8번을 풀었고요. 자, 29번을 볼게요. 29번, 30번은 단답형 주관식 문항 4점짜리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자, 중복조합을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럼 잘 봐. 가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가 돼야 된대. 그치? 그러면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4H12라는 어마무시한 가지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A는 2가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아닌 경우를 찾아줘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A가 2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A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0이나 1이나 뭐 3, 4 뭐 이런 걸 찾아야 되고 그 중에서 10이 안 되는 경우로 또 B, C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가지수가 굉장히 많겠지.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사건을 할 겁니다. 자, 여사건을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뺄 건데 여사건은 뭐냐 그러면 A가 2이거나 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 경우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 4H12에서 지금 이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A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A가 2면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인 경우야? 10인 경우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인 경우는 3H10 가지수가 있는 거지. 자, 3H10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2C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일까? 12, 11 나누기 2, 66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경우를 찾을 거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경우의 수는 또 뭘까? 3H10이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면 D는 자연스럽게 2라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얘도 12C2니까 66가지인데 자, 문제는 자, 이런 얘기야. 여기서 A가 2인 경우에서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경우에 여기 A가 2인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둘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경우를 빼줄 겁니다. 그러니까 A는 2이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8이 되는 경우 D는 자연스럽게 2라고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B 더하기 C가 8이 된다.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H8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H8 계산하면 얘가 98, 91이죠. 그래서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 4H12에서 빼는 거죠. 66까지 빼기 9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4H12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봅시다. 4H12는 얼마지? 15C12니까 15C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15, 14, 13이고 3, 2, 1 이렇게 되니까 7이고요.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455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정리하면 455에서 뺀 거죠. 132에서 99를 뺀 거. 그러니까 얼마죠? 이게 120, 132에서 9를 뺀 거죠. 그러면 얼마? 123이 되는 거지. 123가지를 빼니까 얘는 33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서 정답은 33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30번 문제 볼게요. 주머니 A에는 숫자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두 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숫자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시행을 3번 반복하여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 AB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자, 임의로 선택한 하나 그랬으니까 A를 선택하는 경우, B를 선택하는 경우 각각 확률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A 주머니를 선택했다 2분의 1, B 주머니 선택했다 2분의 1. 자,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는 꺼낸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복원 추출이니까 확률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기하고자 하는 거 X바가 2일 때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3개를 뽑아서 그 3개의 합이 3개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평균이 2가 되려면 3개, 이 3개를 더했을 때 합은 얼마가 돼야 되죠? 6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복원 추출이니까 이제 합이 1부터 5까지를 3개, 아무거나 3개를 뽑는다고 해서 일단 6이 되는 경우를 찾아봅시다. 그럼 뭐 있을까요? 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1, 2, 3 뭐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 1, 4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은 또 뭐 있을까? 없죠. 그렇죠. 4나 5가 들어가면 선택할 수가 없게 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이게 두 번째 경우고 이게 세 번째 경우가 바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각각의 확률을 미리 계산해 놓을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자, A 주머니에서 1을 뽑을 확률은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B, 그 A 주머니 뽑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 2개 중에 1을 뽑을 확률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얼마가 될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3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B 주머니 선택할 확률 2분의 1이고 그 중에서 3개, 3, 4, 5, 3개 중에 3을 뽑을 확률 3분의 1 이렇게 돼서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4를 뽑을 확률도 6분의 1인 거고 5를 뽑을 확률도 6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경우 생각해봐. 2다. 그럼 무슨 얘기야? A 주머니에서 2를 뽑고 다시 복원 추출한 다음에 복원 추출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6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부터 봐봐. 얘는 1, 2, 3이잖아. 1, 2, 3인데 중요한 게 1 뽑고 2 뽑고 3 뽑는 경우나 1 뽑고 3 뽑고 2 뽑는 경우 3 뽑고 1 뽑고 2 뽑는 경우 다 다르지. 그지? 순서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도 확률에 곱해져야 될 거야. 그만큼의 가지수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1을 뽑을 때 확률은 4분의 1이고 2를 뽑을 때 확률 4분의 1이고 그 다음 3을 뽑을 때 확률은 6분의 1인데 이 1, 2, 3이 일렬로 나열되는 것 가지수만큼 반복될 테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이 값은 16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114 이렇게 뽑는 경우도 마찬가지 114, 141, 411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면 1을 뽑을 확률 4분의 1, 또 1을 뽑을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4를 뽑을 확률 6분의 1인데 거기에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약분돼서 2가 되니까 얘는 3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64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32분의 1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럼 64로 통분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64분의 7 이렇게 얘기했고, 문제에서는 이것을 P분의 Q라고 얘기했고, P 플러스 Q가 얼마냐고 했으니까 64 더하기 7, 그래서 정답은 7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택 과목 8개의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뭘 풀까요? 미적분 8문항을 풀게 될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